한순간에 맛과 향이 달라집니다. De ajíes para toda la cocina peruana, básicamente, que es los más conocidos. 때론 미소 짓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쏙 뽑습니다. Safran est un peu l'épice reine de notre département, le Lot. On va faire de la cuisine à base de safran aussi. 이것은 인류의 식탁에 등장한 매혹적인 향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기 나는 식물은 왜 열렬한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These colonial powers to find these sources and control their production and their trade because of their value, material value to them. 평화롭지만은 않았던 맛과 향의 역사.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톡 쏘는 향이 코를 찌릅니다. 이곳은 세촨의 성도 청두에 있는 후어고 식당입니다. 매운맛을 즐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음식이죠. 我觉得这一家的辣的还是很好的，有一种甜辣的感觉。对我们苏南那边，因为本身就喜欢吃甜的，所以这种甜辣的还是蛮好。怎么样？都经常吃这种，所以这种麻辣味道嘛，怎么样？经常？在江苏我们很少吃麻辣，但是有的时候这种天气很湿热的时候，吃点麻辣还是很舒服的，还是很好。就好比感冒的人突然之间有通透的感觉。怎么样？今天吃这个火锅感觉怎么样？很舒服，很棒，绝对很棒。 한 입 먹는 순간 저 국물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연신 땀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또 그 맛에 먹는 거죠.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진짜 맛있네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맵지 않으세요? 맵고 좀 약간 그 하는 느낌? 좀 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좀 진짜 그 말한 맛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먹어봐야 알 수 있는 맛이에요. 그 얼얼한 맛을 내는 것이 세촨 후추 화자오입니다. 얼얼한 화자오와 매운 고추를 넣고 육수를 만듭니다. 我们这个火锅底料的话，主要是加牛油进去的啊，主要是牛油火锅。我们这边的话啊，然后加的话会加很多香料，各种香料进去进行熬制，里面还会加一些各种辣椒，比如新一代啊、满天星之类的，是吧？进行一些熬制，熬制的时间大概在3小时到5小时左右。 화자오를 넣은 양념을 볶습니다. 화자오의 매운 향 때문에 세촨의 주방에선 항상 눈이 맵습니다. 화자오는 국물 요리나 고기 요리, 면 요리까지 두루 쓰이는 팔방미인 향신료입니다. 두부에도 참 잘 어울리죠.
알싸하게 매운맛에 불맛까지 입히면 요리 완성입니다. 里面香辛料的话，辣椒和花椒。辣椒我们选用的是3种辣椒。四川菜里边这个什么花椒、麻椒是一般都放里边吗？还是个别的菜？不是，川菜的话，其实川菜有24个味型，就是我们所知道的中国8大菜系。川菜里面的，花椒，花椒它只是在麻辣里面才会用。 화자오를 넣고 볶다가 고추를 넣고 볶아주면 맵고 얼얼한 마라 맛이 됩니다. 쓰촨 사람들은 매운 건 무섭지 않지만 안 매울까봐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매운맛에 진심인데요. 쓰촨 사람들이 맵고 얼얼한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四川它本来是盆地啊，因为它的气候的原因，所以说四川人他喜欢比如说吃辣一点啊，这么去这个湿气，或者是冬天一个提升自己身体的一个热度。 이곳은 화자오의 고향이라 불립니다. 산등성이마다 화자오 나무가 빼곡합니다. 나무가지에 붙은 요 작은 열매가 화자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어탕이나 매운탕 같은 어탕에 비린내를 없애는 데 사용합니다. 생화자오는 어떤 맛일까요? 它这个是入口香，口味麻，就是麻感它是慢慢出来，持续不断，一直往上升，就是感觉就像爬山一样，越来越麻，越来越麻。现在怎么样？哦，有点说不出话来。我尝了3颗。 이 지역은 땅이 비옥한 데다 햇빛이 강하고 습하지 않아서 화자오를 키우기에 좋습니다. 就是然后汉源花椒出名在于它的麻味和香味比较独特，就是它的麻感体现方式不一样的，就是它香味和麻味都很持久。 수확한 화자오는 근처의 가공 공장으로 옮깁니다. 나뭇잎이나 가시 같은 불순물을 제거한 뒤 건조시킵니다. 这个像平时炒菜都可以放进去直接炒的这个，然后火锅里面也可以加，反正都是调料，只要是做饭可以用的，它都可以加进去的。 중국의 연평균 생산량이 60만 톤 이상이고 이 중 많은 부분을 해외에 수출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마라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출된답니다. 이곳은 중국의 4대 고성 중의 하나인 랑중 고성입니다. 중국의 고풍스러운 옛 정취가 느껴집니다. 이곳엔 고성만큼이나 유명한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큰 고기 덩어리에 향신료를 넣고 졸인 장비 우육입니다. 큰 솥에서 5시간 정도 삶고 식혔다가 다시 1시간 정도 더 삶습니다. 고기의 향과 식감을 위해 하루 종일 불 앞을 지킵니다. 阆中的有名的张飞牛肉。这为什么叫张飞牛肉呢？我记得那个就是张飞牛肉。你说张飞牛肉是怎么来的？我记得以前我爸爸给我说过，他说就是原来他们打仗的时候，不是不好储备东西吗？然后就喜欢把
然后张飞突然他就想到把那个牛肉就腌制一下，放的时间就比较久，他们打仗吃起来就方便，然后就煮一大锅，然后就吃，然后就他就是相当于就是发起人，张飞就是这个，差不多就是这个意思，就是打仗的时候就来了，就成了张飞牛肉了。以后传下来，所有的牛肉都是这边阆中就叫张飞牛肉了。 고성 구경을 온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맛봐야겠죠. 랑중 고성은 실크로드의 길목인데요. 그 덕에 향신료를 이용한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然后主要的、最重要的这个角色就是花椒，花椒是用最好的花椒，100多块钱一斤的。然后就是加一点这个小茴香，增香的，香叶也是增香的。然后再加辣椒，辣椒去腥的，去腥去湿气。然后那张飞牛肉里边为什么放这么多佐料呢？后面本来是加主要就是加花椒和辣椒，后面口味就是吃的越来越多了，就都想放多一点香料，然后就好吃一点，味道比较好吃一点。 향신료가 고기의 잡내나 누린내를 잡아주고 풍미를 더합니다. 장비 우육은 고기 자체로 먹기도 하지만 소고기 국수인 우육면의 토핑 재료로 많이 쓰입니다. 그 전에 인류는 그저 살기 위해 먹었습니다. 그러나 향기 나는 식물, 향신료가 등장합니다. 이후 양념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맛이라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공유 중심의 따분한 식생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 시작은 후추였습니다. 동방의 신비한 나라에서 온 향기 나는 식물은 단번에 유럽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Pepper on our table is just sort of an ordinary thing, but that wasn't the case 500 years ago when Europeans were first encountering pepper in any significant kinds of ways. So that 500 years, half a millennium of cultural transformation, metal coinage that was being produce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were rare. They seasoned things in ways which were so attractive and so desirable that they actually had more value than other things, even worth more than their weight in gold, perhaps in certain cases. 아시아의 향신료는 아랍의 상인을 통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멀리서 왔고 그만큼 비쌌습니다. 후추 한 줌이 돼지 15마리나 말 3마리와 맞바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왕과 귀족은 앞다투어 후추를 사들였습니다. 향신료는 부와 높은 신분을 상징했으니까요. 콜럼버스는 후추의 원산지인 인도를 찾아 떠납니다. 대략 15세기에서 17세기 수많은 범선이 신항로 개척에 나섭니다. Spices that they took a different direction. They went east rather than west, and had to find ways of either overland, but especially by ship, to go places to find those sources, and then try to take control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other parts of the world. So clearly a major motivation for European exploration and then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peoples that are there to produce those spices and other kind of agricultural products. Yes. 그래서 콜럼버스는 인도에 도착했을까요?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닌 신대륙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찾은 것은 그토록 염원하던 후추가 아닌 고추였습니다. 그는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고추는 인류의 식탁에 새로운 맛을 선물했습니다. 이곳은 페루의 한 식당. 고추를 주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고추의 원산지 남아메리카. 원산지답게 종류도 많은데요. 모양도 색깔도 맵기도 다 다릅니다. Onions, tomato, choclo Peruvian. Very, very spicy. Very spicy. 한 음식에 3-4가지의 고추가 들어갑니다. Very spicy. 고추가 조갯살의 비린내도 잡고 개운한 맛을 더합니다. Este plato es base de ajíes, tiene ají amarillo, tiene ají panca, básicamente tiene una salsa madre que es de langostinos con cangrejo, encima tiene crema de leche y fondo de cangrejo. 조개의 부드러움과 고추의 아삭함이 아우러져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요리일까요? 파스타군요. 파스타에도 고추가 들어가면 느끼함은 잡아주고 칼칼한 맛이 더해지죠. De ajíes para toda la cocina peruana, básicamente, que es los más conocidos, que es el ají amarillo, el ají panca, el ají mirasol, el rocoto, el ají limo. Esos son los ajíes más usados en la gastronomía peruana. 드디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매운맛 좀 보러 가볼까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식욕을 자극하고 엔돌핀을 분비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계속 먹고 싶은가 봅니다. Picante. Picante, No. Muy picante, muy rico. 고추의 고향 남아메리카 사나이들은 매운맛을 두려워하지 않죠. Principalmente, hayak significa picante en quechua. Y el picante no es porque todos los platos piquen, sino porque la base de la cocina peruana es el ají. 남아메리카의 전 세계를 사로잡은 향신료 고추가 있다면 유럽에도 못지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프란입니다. 향신료의 여왕이자 붉은 황금으로 불리죠. 사프란은 신비로운 향신료입니다. 붉은 사프란이 물에 닿으면 놀랍게도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Alors forcément, il est associé à l'or rouge, parce que l'or pour le prestige et la richesse que représente le safran, et rouge pour la couleur. Ça rend le plat également très très beau, ce qui était très important depuis le Moyen-Âge et encore maintenant. (3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농부 드니즈 씨. 이른 아침 집 앞에 있는 밭으로 향합니다. Il n'y a pas beaucoup de fleurs. Il n'y en a que sur la première rangée. 분명 밭이라고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꽃만 몇 송이 있습니다. 크로커스라는 꽃인데요. 지중해 근처 남부 유럽에서 많이 자랍니다. Difficile à cultiver. On a juste la floraison seulement pendant 3 semaines au mois d'octobre. Après, c'est fini. 붉은색의 암수를 건조한 것이 사프란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면 사프란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꽃이 살짝 피는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해야 합니다. C'est tout petit. C'est tout petit.
Et quand ce sera sec, ce sera encore plus petit. Il faudra 200 fleurs comme celle-là pour avoir 1 gramme de safran sec. 200송이에서 겨우 1g을 얻는다니 비싼 이유를 알겠습니다. 매년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꽃도 따고 추억도 쌓습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본격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바구니를 꽉 채운답니다. 올해의 첫 수확. 차분히 앉아 꽃을 손질합니다. 모든 것이 섬세한 수작업이죠. 옛날엔 사프란을 향료나 천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 약재로도 썼습니다. Et les bonnes années, je peux récolter 100 grammes de safran. Mais il y a les années moyennes avec 40, 50 grammes et les mauvaises années où je récolte peut-être que 10 grammes. Par exemple, on stocke bien les bonnes années pour compenser les mauvaises années. 사프란은 종잡을 수 없는 오묘한 맛과 향을 가졌습니다. 풀 같으면서도 꽃 같고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매콤합니다.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오래된 것일수록 진한 색으로 우러납니다. 크림에 사프란을 넣고 휘핑크림을 만듭니다. 그 크림에 쿠키를 얹어 사프란 차와 함께 마십니다. Mais puissant quand même. Donc là, comme j'ai rajouté quelques filaments, c'est un tout petit peu fort en safran. 사프란 농부 드니지 씨는 향기로운 첫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는 중입니다. 유럽의 자연을 옮겨놓은 듯한 프랑스 식탁. 이전 식탁을 넘어 하나의 예술로까지 발전했는데요. 프랑스의 미식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프란. 이제 제대로 된 사프란 음식을 맛보러 가볼까요? 이곳은 사프란 전문 식당입니다. 지역의 유명 맛집이죠. (42년) 경력 셰프 위크 씨가 음식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꺼내든 재료는 주인공 사프란입니다. Là, on voit que le safran commence légèrement à donner un peu de couleur, mais au bout de 24 heures, vous obtiendrez cette macération-là qui vous donnera tout le goût, l'arôme à la sauce. Voilà. Donc là, on voit que le safran commence à infuser dans l'eau froide. Donc, vous obtiendrez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이 진해집니다. Une fois que la préparation est faite, vous la filmez, on la met au frigo pendant 24 heures et demain on pourra se servir de la préparation pour faire notre sauce ou ce qu'on a à faire avec. Voilà. 여기까지는 평범한 밀푀유인데요. 사프란 한 스푼이 들어가면 은은한 꽃향과 풀향이 입혀진 특별한 밀푀유가 됩니다.
사프란은 생선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프란을 넣은 크림과 연어를 한 입에 먹으면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Là, je prépare la sauce du safran pour la lotte. Donc, dans ma casserole, je vais porter à ébullition du fumet de poisson. Une fois que ça va bouillir, je vais faire une liaison. La liaison, c'est un roux, donc c'est du beurre et de la farine qui va me servir à épaissir mon fumet de poisson. C'est quand même important. Donc là, je suis hors du feu. Là, je vais rajouter le safran. 날아가는 향을 잡기 위해선 셰프의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Toujours rajouter hors du feu. L'idéal pour le safran, c'est que ça soit à 60-70 degrés grand maximum. Après, ça tue l'arôme. Et la sauce safran. Et on nappe. Bah, le safran est un peu l'épice reine de notre département, le Lot. Et donc, je ne pouvais pas ne pas faire de la cuisine à base de safran aussi. Donc, tout n'est pas à base de safran, mais une grande partie. À savoir que bon, c'est une épice quand même qui est fine, très aromatique et un peu fruitée. Donc, elle s'accorde avec tous les genres de cuisine que l'on peut faire, que ce soit moderne, traditionnel. 사프란은 프랑스에서도 고급 요리입니다. 특별한 날에 찾는 특별한 음식이죠. C'est vraiment bien. Le safran, c'est vraiment particulièrement bon avec tout ce qui est poisson. Les poissons blancs de ce type-là, comme la lotte, qui a une chair un petit peu ferme, ça passe très très bien et c'est à la fois doux, subtil, très subtil, vraiment intéressant. Voilà. J'adore le safran. Pour son goût. C'est parce que c'est une épice à mon goût, qui n'est pas trop forte, hein, et elle est naturelle. J'en cultive dans mon jardin potager. 꽃에서 온 가장 매혹적인 향 사프란. 가족과 이웃과 함께 꽃향기를 맛봅니다. 차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인은 오래전부터 향기 나는 나뭇잎을 말려 뜨거운 물에 우려 마셨습니다. 작은 찻잔을 기울이는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습니다. 작은 찻잔 속에 큰 바람이 불었고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섭니다. 산비탈을 따라 차나무가 빼곡합니다. 이곳 몽딩산은 도교의 고승 오리진이 최초로 차나무를 심고 차를 재배한 곳이라고 합니다. 차의 고향인 셈이죠. 이곳에서 나는 멍딩 갈루차는 중국 황실에 진상될 만큼 명차로 꼽힙니다. 今天豆茶，它苏联那时候比较早。对，虽然中国的茶很多，但是我们蒙顶山的茶也是很好的。然后我们这也是茶文化的发源地嘛。然后，海拔那些跟土质都比较好，然后做出来又香又甜。我们当地现在是一年我们雅安是雨城嘛，一年365天，基本上有300天要下一下雨，云雾缭绕的。
那个书上都说的，云雾出好茶，对不？然后基本上人呢，我们这边的人呢，基本上就全部靠这个茶叶来维持生活，哦，就全靠茶叶了，基本上就没有什么庄稼那些了。 이곳 사람들의 차나무는 고마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1839년 찻잎이 나라의 명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차는 중국과 티베트, 인도를 잇는 차마고도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마고도를 지나 유럽까지 닿았습니다. 특히 흐리고 쌀쌀한 영국 날씨에 따뜻한 차는 제격이었습니다. 所以呢，当这个商品传到欧洲以后呢，尤其受到了欧洲的上层社会的欢迎。我们知道，喝茶一喝上瘾以后，它是停不下来的。而在欧洲呢，它当地有没有相应的？他们没有相应的茶叶的生产，所以他们只能不停地向中国进口逆茶的问题。但当然，它也需要中国的商品了，茶叶呀等等啊，需要中国的商品。那么怎么来解决呢？那就是鸦片。 1839년 청나라 정부는 아편을 몰수하고 소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영국은 청나라를 공격했고 이 전쟁에서 청나라는 패배했습니다. Saw that opium grown in India would be something that they could trade to the Chinese in exchange for tea. And in attempting to gain inroads into China, this touches off the opium wars that took place in the 19th century and led to, the British seizing possession of Hong Kong and extracting various concessions from the Qing dynasty in China. 차로 인해 촉발된 이 전쟁으로 인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청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차로 인한 충돌과 세계사의 큰 사건은 또 있습니다. 영국과 당시 식민지 미국이 차의 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그때 던진 홍차로 인해 바다가 붉게 물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And they said, we are going to keep the port of Boston closed until Boston repays the East India Company for its losses. And they pass a number of other acts that are that severely curtail the rights of people in Massachusetts and seeking to punish Boston. And historians have concluded that the coercive acts of 1774 were what led the colonies to meet together in September in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 in Philadelphia. And this really touches off a much more serious round of resistance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bloodshed at Lexington and Concord in April of 1775, and eventually to the Americans declaring their independence in 1776. 영국의 차 과세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독립이라는 큰 역사의 물꼬를 터준 셈입니다. 이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메리카노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커피의 나라입니다. 거리마다 커피 향이 가득하죠. 거리 어디서나 커피 한 잔을 두고 느긋한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냄비에 커피 가루를 잔뜩 넣고 끓입니다. 엄청 진해 보이는데요. Sababu ni kali, ni kali, ndio sababu ya maana ya kawa chungu. Umeona? 한 번 끓인 커피를 화로에 올려 다시 뭉근하게 끓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생강가루를 넣고 끓여놓은 커피를 붓습니다. 이게 케냐식 커피죠. Every day, every morning. This thing helps me with my digestion. The other thing, it makes me alert in the morning. It doesn't even taste. These other ones, they don't taste like coffee.
영양분이 거의 없는데도 왠지 힘이 나게 하는 검은 음료. 커피는 석유나 자동차, 반도체만큼이나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케냐 커피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농부나 협동조합에서 받은 생두를 경매를 통해 국내외 구매자에게 판매합니다. So we are sampling coffee that are going to be ready for sale. They're going to be capped. Each coffee, each lot will be capped and profiled by the buyers. 일반적으로 커피 원두는 클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커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오일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Yes, AA is one of the best. I say it's one of the best grade that we auction at Nairobi Coffee Exchange. But we have, amongst the seven, AA is just one of them. But it's one of the boldest grades we have at the auction, and one of the grades that fetch best prices at the auction. 프랑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케냐에 커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후 커피 산업이 크게 발전했죠. It is a colony farm. You all know coffee was introduced to Kenya by British. And this is the same time they were colonizing Kenya. So it was established by the lady, Evelyn Paul. So she started by planting coffee from scratch. 붉게 익은 커피 열매를 골라서 땁니다. 일이 손에 익은 일꾼들은 금방 바구니를 채웁니다. Like how long she has worked in this farm? Umefanya kazi huku muda mgani? Miaka gapi? 900. Imenisaidia sana. Nimelea watoto, somesha. Imenisaidia. 이 붉은 열매는 커피가 아닙니다. 체리라 불리는 붉은 열매의 씨앗이 커피 콩입니다. One of the things is the God-given attributes. We have good soils, we have good elevation, we have good climate, good rainfalls. Fairview Coffee Estate is 1,750 meters above the sea level. We have the red volcanic soil, which is one of the best soils for coffee farming. 고지대와 화산 토양, 큰 일교차가 커피의 산뜻한 산미를 만듭니다. 케냐 커피가 사랑받는 이유죠. Kenya wanapenda kukunywa kahawa sana. Napenda kuchuna kahawa kwa sababu ndio inanilipia karo ya shule ya watoto na ndio inafanya tupate chakula na kujimudu kimaisha. 케냐인 500만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케냐의 커피는 사람들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나라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고 열매를 으깨서 커피콩을 분리합니다. 그 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건조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점이 있는 커피콩을 걸러냅니다. 하나하나 손이 참 많이 가는 작업이죠. 이렇게 건조된 커피콩은 로스팅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Every day they go for collection and the capacity is around 400 bags.
로스팅 전 기계로 한 번, 사람의 손으로 또 한 번 불량콩을 걸러냅니다. So what we're doing is we are looking at the progress of the coffee. First, when it was inside, it was in a green form. After about 5 minutes, changed to the brown color. Then now it has already passed the first crack. We are now waiting for the second crack for us to release the coffee into the cooling tray. So what we have here is our top grade Blue Mountain. 로스팅이 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Kenya coffee has a very unique flavor profile. We have this vibrant blackcurrant-like taste, and that flavor has become renowned, and across the world, roasters pay premiums for that quality. And so coffee is more than just a drink when you ask me what it is. It is a lifestyle, it's a passion, yes. 케냐 자연의 향을 담은 커피가 차 한 잔의 여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세계인을 매료시킨 향기 나는 검은 음료가 있다면 그에 못지않은 향기 나는 붉은 음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보르도의 한 와인 양조장. 마치 중세 귀족의 성을 보듯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화려한 성에서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창고입니다. Donc là, il y a toute l'histoire avec des bouteilles de 1900, 1920, 26, 28, 29 que ma grand-mère, mon grand-père ont fait. Moi, je suis aujourd'hui la 7e génération sur cette propriété-là. 오래 묵은 시간만큼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Alors les vieilles bouteilles sont ici, là, devant moi. Ce sont des bouteilles de 1903. 1903, c'est l'année de naissance de mon grand-père et que l'on a, qui sont très bons. J'ai que 2 bouteilles. Après, j'ai un peu plus de bouteilles de 1926 qui, l'année prochaine, auront un siècle. Et puis après, des 1929, 1928. En fait, on ne garde que les grandes années, les grands millésimes. C'est-à-dire qu'à l'époque, il y a un siècle, on mettait en bouteille uniquement ce qui avait la capacité de bien vieillir dans le temps. 와인은 기원전 6000년경 이미 생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맛도 깊고 역사도 깊은 술이죠. 오늘은 손님이 많습니다. 구매자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하는 날이죠. 오늘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Il y aura très peu de tanin, puisque le contact entre le liquide et le solide est faible. Et donc, en fait, en hommage à mes aïeux qui faisaient ce genre de vin autrefois. Tout va bien? Merci. Si tu vas pas le retrouver ici. Merci. 와인은 입으로 맛을 보기 전에 먼저 코로 향기를 음미하죠. 와인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며 식욕을 돋굽니다. Ouais, c'est vrai que je pense que c'est très culturel, donc c'est une habitude. Et on trouve que ça accompagne bien, que ça donne un meilleur goût aux aliments. Et les aliments, oui, ça enrichit les saveurs, ça a plus de goût. Et le vin, en fait partie du patrimoine français bien avant le Moyen-Âge, bien avant, pendant la période de l'Antiquité.
Aujourd'hui, c'est un symbole on va dire, de gastronomique, forcément français. En France, il y a énormément de vignes, énormément de cépages. Et et d'ailleurs, à Bordeaux, on a la cité du vin, ce qui prouve en fait que l'importance du vin va bien au-delà de la consommation. Alors, ça fait partie également d'un des symboles de richesse, forcément.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포도라는 작물은 와인이라는 프랑스의 대표 상품을 만들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을 머금은 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C'est un vignoble fait de particularités et même de petits secrets. Il y a le climat, cette montagne qui nous renvoie de l'air frais la nuit, c'est très important. Et il y a la mer qui nous envoie de la douceur. Ce contraste thermique est magique pour faire des vins aromatiques, expressifs. 포도 수확은 9월과 10월에 집중되며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수확철에는 계절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Comment vous travaillez ici? Comment vous connaissez ici? C'est pour travailler. Par ma mère, parce qu'elle travaille ici depuis. Ah d'accord, c'est en mère. Bonjour. Bonjour. Pour découvrir le métier, qu'elle comprenne qu'est-ce que c'est que le travail, et en même temps, voilà, pour gagner un peu de sous et en même temps, c'est agréable de travailler maman et sa fille, voilà.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포도밭에서의 시간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Ça va cette année? Magnifique. Magnifique. Des petits grains, Oui. c'est le petit mansin. Des goûts incroyables. Il y a de la fraîcheur, il y a de la saveur, il y a du sucre. Tout pour faire du grand vin blanc sec. C'est excellent. Très très bon. Oh. 태양과 바람과 농부의 땀이 만든 포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포도의 탄닌, 산도, 당분 등이 이 통에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맛과 향이 탄생합니다. C'est exotique. C'est l'agrume, mangue, pamplemousse, fruits mûrs, épices, fruits à chair jaune, c'est tout ça à la fois. C'est les oreilles, c'est quel bruit? Et l'oreille, c'est la ruche qui bourdonne, c'est plein de vie, ça pétille dedans, c'est la fermentation, c'est la transformation du jus qui devient du vin, qui devient le grand vin. 와인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죠.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과 향이 스며들죠. Il y a des années, il y a des notes, truffes, magique. D'autres années, zeste de fruits à l'eau de vie, selon la chaleur que la vigne, que le raisin a traversée. Il y a toujours une typicité différente, mais l'axe général est toujours le même, ce côté pyramidal du vin, cette fraîcheur, cette acidité qui le rend unique peut-être au monde, unique au monde. 식사 초대를 받아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Bonjour. Oui, mais écoutez, je vous en prie. Allez-y, allez-y, rentrez, je vous suis. 프랑스 식사는 거실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Ah, voilà. Bon, alors on nous offre le champagne, c'est traditionnel,
mais souvent on boit souvent soit un vin cuit ou un vin liquoreux aussi, ça arrive. Et puis le traditionnel champagne français. Oui, c'est trop. 식사 전 가벼운 와인이나 샴페인을 스낵과 곁들여 먹습니다. Alors, C'est comment? chin. Chin. Chin chin. Merci. On assoit? Oui. 가벼운 한 잔으로 분위기를 풉니다. C'est appétit champagne. 와인을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주신다는데요. 어떤 요리일지 기대가 됩니다. Voilà, alors moi, nous là, nous allons faire en premier lieu l'œuf cocotte. C'est un plat traditionnel qui est fait avec la sauce du plat, le second plat qui est l'adobe. Voilà, l'adobe, les deux plats sont faits avec du vin, puisque le sujet c'est le vin. 와인을 꼭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Donne de l'acidité et un côté un peu fruité aux légumes et à la viande. Et une fois que la viande est incorporée et le vin rend plus souple la viande, quoi. 와, 정말 참 맛있겠는데요. 고깃찜에 달걀을 얹어 또 다른 요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될 동안 본 식사 때 마실 와인을 준비합니다. 공기와 접촉을 통해 와인의 향과 맛이 열립니다. 본식, 디저트 등 단계에 따라 다른 와인을 준비합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요리입니다. 와인 때문일까요? 고기가 잡내 없이 부드럽습니다. Oui. Alors pour l'adobe, nous avons choisi la flamme orange cru classé 7 Évillon, millésime 2014, parce que c'est encore sur le fruit et les tanins commencent à se magnifier, s'équilibrer. Et ça va aller très bien avec cette sauce. C'est pas trop vieux et c'est pas trop jeune. 달콤한 디저트에 어울리는 달콤한 와인. Unique au monde. 이 와인까지 마셔야 제대로 식사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est particulier. Ça se tient bien. Hein? Sans le vin, c'est plus la France, c'est plus possible. Mais c'est ça, et puis c'est aussi quand on baigne toujours dedans. Moi, j'ai toujours baigné dedans avec les grands repas, voilà. J'ai porté une bouteille. Est-ce que tu connais? Ah ben non, je connais pas. Je vais goûter, voilà. Puis c'est l'accord mets-vin aussi, se dire, je vais faire tel plat. 천천히 음미하며 행복하게 먹는 것.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의 식사법입니다. 향이 맛을 좌우합니다. 향기 나는 식물, 향신료가 없었다면 인류의 식탁이 지금처럼 다채롭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식탁에 인류를 매혹시킨 향기의 만찬이 펼쳐집니다.